국제사회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소집됩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제재 결의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엽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리는 앞서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추가로 ICBM 발사를 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2397호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이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미국, 유럽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엔에서 서방대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강해진 만큼 안보리 차원의 공식 조치에 대해 이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e very surprised if we get any diplomatic cooperation with Russia. I think that's pretty obvious. In fact, moving forward, Russia is going to be looking at all the pressure points and all the ways it can kind of poke the West and poke the United States and make our situation more complicated.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